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학생에서 개발자로 도약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옥차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을 줄 몰랐네요. 네. 제가 사실 홍익대학교는 되게 오랜만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전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위쪽으로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네, 간만에 홍익대에 왔는데 홍익대는 여전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네,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오랜만에 또 발표를 하게 돼서,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한 40분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발표 자료를 48장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네, 저는 옥찬호라고 하고, 현재 EJ라는 스타트업에서 테크 리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멘티라는 스타트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었고, 그전에는 넥슨 코리아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했었습니다. 네, 그 외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깃허브에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 전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에서 개발자로라는 주제를 보시고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학생도 당연히 개발자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발표해서 얘기하는 개발자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취직해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정의해서 개발자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이 발표는 그 앞에서 보셨던 개발 지식에 대한 거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첫 번째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은 취직을 하셔서 첫 번째 회사에 입사하게 되실 텐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됐던 것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첫 번째 회사에 들어가셔서 이것저것을 경험하게 되실 텐데, 공감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 얘기 들으시면서 회사에 좀 더 잘 적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면서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채용 프로세스를 보자면은 이제 크게 6단계로 많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먼저 하고,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과제 심사라는 걸 하는데, 요즘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과제 테스트를 보는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테스트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직권 면접을 보게 되고, 이제 직권 면접 통과한 분들은 인사 면접 또는 임원직 면접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 통과하면 최종 합격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많이 밟게 됩니다. 근데 이제 IT 채용 시장 현황을 보면 요즘 그렇게 막 전망이 밝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요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선배님 분들부터 좀 느끼시는 게 많으실 텐데,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신입분들은 더 일자리가 줄은 게 확연하게 느껴져요, 시장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뭔가 취업하기가 예전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졌다, 그런 좀 풍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2024년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올해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신입을 뽑는 기업이 예전만큼 있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장밋빛 미래는 아닌 것 같고,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이 좀 대성행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취업문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신입분들의 이제 커트라인이 점점 또 올라가고 있죠.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을 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우한 테크 코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42 서울이나 사피나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이런 프라이 AI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취업에 필요한 것들 보통 나열을 하면은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개발자 프로그램을 수료를 한 것도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한 것도 기록을 하고, 해커톤 수상 실적도 넣어야 되고, 코딩 테스트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자기 자신이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블로그도 만들고, 깃허브에 잔디도 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네. 모르겠어요. 이렇게 원래 개발자 취직이 이렇게 어려웠나 싶은데 이제 점점 갈수록 뭔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 리더로서 이제 어떤 신규 채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제 몇 명이나 뽑을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 이제 위치에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좀 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다 이렇게 준비하시니까 이제 오히려 좀 변별력이 없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발표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제 뭐 취업에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저 말고도 이미 발표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발표에서 다루진 않고요. 요즘 일단 취업 상황이 이렇다 정도를 이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요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제 제 첫 회사 넥슨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그래서 넥슨에서 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 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나중에 첫 회사에 들어가시고 나서 이런 것들은 좀 안 겪으셨으면 좋겠다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좀 나열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넥슨에서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발표는 사실 오늘 여기서 아니더라도 다른 발표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리고 그 세세한 경험 속에서 제가 느꼈던 바들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보시는 내용들이 제법 많으실 거예요.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이제 제가 이제 넥슨에 입사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입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는 대학원 석사였어요. 이제 카이스트 전산학부 석사를 졸업했는데 이제 병역특례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데나 그냥 찢어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 좋게 넥슨에 합격을 해서 이제 신입 프로그래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게임 회사에 좀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게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게임 회사에 취업해서 기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넥슨이었죠. 그래서 넥슨 들어가게 돼서 솔직히 뭐 기분 안 좋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기분 좋죠. 그리고 이제 뭐 넥슨이다 보니까 이제 알려진 바로는 뭐 시설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복지제도도 되게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래머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입사를 하고 나니까 첫 주에는 이제 게임만 하고 가래요. 이제 입사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약간 게임에서 개꿀인가 싶었어요. 왜냐면은 출근해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리포트 한 장 쓰고 집 가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게임 회사는 되게 여유롭게 게임만 하고 게임하면서 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습니다. 첫 주만 놓고 보면은 게임 회사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예, 그냥 뭐 천국이죠. 뭐 점심시간에 보면은 뭐 개발자분들 뭐 오버워치도 하고요, 뭐 디아블로도 하고 롤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넥슨이 좋은 점이 넥슨 그 게임들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주에는 되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주부터 되니까 갑자기 이제 과제들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C++랑 C# 프로그래밍 과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이어서 뭐 클라이언트 코드를 분석하는 과제, 그 다음에 뭐 캐릭터 신규 스킬을 구현해보라, 또는 뭐 몬스터의 신규 AI를 구현해봐라, 뭐 UI도 만들어보고, 뭐 실무 과제도 해봐라. 실무 과제라는 건 이제 실제로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 이제 버그 리포트들이 올라와요. 버그 리포트의 원인을 분석한 후 실제로 이제 수정도 하고 그런 리뷰도 해서 이제 QA 테스트 거친 다음에 실제로 서버에 넣는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몰아치는 수습 과제들이 약 2달에서 2달 반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이제 이 과제들이 전부 또 데드라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첫 번째로 받았던 C++ 과제가 이제 레퍼런스 카운터 구현하는 과제였는데 그게 이제 그날 출근해서 그날까지 끝내놓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 사수분이 그 제가 작성한 코드를 보고 뭔가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그렇게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데드라인들이 매번 걸려있다 보니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정시에 퇴근하는 일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습인들로서 야근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신입 프로그래머의 모습이 많이 그려졌고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수습 과정이 그렇게 좀 만만하진 않다. 예,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왜 힘드는가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담당 멘토님이 파트장이셨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 보면은 옆에 이제 제 사수분이 계시는데 되게 바빠 보여요. 그러면 뭔가
그 말 걸기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약간 극아이였어요. 물론 지금도 아이긴 한데 극아이다 보니까 뭔가 멘토님을 부르지는 못하고 저도 이제 소심하게 그냥 댓글로만 이제 질문을 남겨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답변은 막 며칠 뒤에 받고 이런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좀 질문하기 어려웠던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속했던 마양정 팀의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 라인이 되게 대규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라는 거는 이제 소스 코드 라인 수가 뭐 한 20만, 30만 라인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학부나 대학원 때 사실 20만, 30만 되는 라인의 프로젝트를 만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진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20만, 30만 라인 되는 프로젝트 구조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뭐부터 봐야 될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뭐 스킬이 나가고 이런 것들 파악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버전 관리 도구를 다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입사하던 2015년에는 그렇게 기시 알려져 있던 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버전 관리 도구를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사실상 거의 없었고, 그래서 버전 관리 도구를 또 게임 회사는 깃을 사용하지 않고 포커스라는 버전 관리 도구를 또 따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사항들을 꼭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게끔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했던 것들도 좀 힘든 수습 과정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간단한 널 체크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그린 시나리오 말고 좀 레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해서 좀 이제 수습 과정에서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피드백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뭐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수습 최종 평가에서 약간 그 턱걸이로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위에 사항들 미리 알고 좀 대비했더라면 좀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회사 들어갈 때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되고 이제 회사 들어가서 어떤 것들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는 발표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좀 정보를 받기 쉽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발표나 세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스스로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선배분들의 이제 좀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오는 그런 팁들로 좀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 이때는 좀 미리 대비했으면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슨에서 6년은 이제 제가 반반 쪼개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반기 3년은 이제 게임 컨텐츠 프로그래머로 좀 일을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현했고, 뭐 신규 레이드라든지 신규 캐릭터 구현도 했고요. 그다음 뭐 쉐이더 구현도 있었고, 뭐 비즈니스 마이그레이션 작업도 했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다른 파트에서 좀 생산성 있게 개선해주는 그런 뭐 보조 작업들도 몇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맡은 작업이 이 빠른 전투 기능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게 2016년 아마 여름에 들어갔던 이제 메인 컨텐츠였는데, 이제 마영전에는 보면은 마을마다 갈 수 있는 전투가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A라는 마을에서 갈 수 있는 전투랑 B라는 마을에서 갈 수 있는 전투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마을이더라도 이제 전투 지역에 따라 또 갈 수 있는 전투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전투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은 이제 또 인터넷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전투 출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투 이름만 알고 있으면은 어디서든 전투를 빠르게 선택하고 파티를 생성하거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기획이 들어왔고 그거에 이제 빠른 전투하는 이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전투 개발은 이제 2016년 아마 한 4월부터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정식 서버에는 아마 6월, 그러니까 7월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이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메인 작업이라 그래서 모르는 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뭐 마을을 이동하고 전투 출정해야 되는데 이제 마을 이동의 개념을 파괴하고 이동해야 되는 방식을 취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 코드들 다 좀 우회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뭐 조사도 많이 했고요, 뭐 연구도 하고 또 되게 모르는 게 있으면 뭐 다른 분들께 질문도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이제 이 작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매일매일 초과 근무에 야근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뭐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40시간 제한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이때만 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포괄 임금제였던 시절이죠. 그래서 뭐 맨날 9시에 출근해서 밤 새벽 1시에 들어가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네, 지금 하라고 하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야근 일상이고, 그래서 어떻게 또 일정을 맞춰가지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제가 어찌어찌 일정 맞춰서에다가 밑줄을 쳐놨는데,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특히 성수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일정들이 다 정해져서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빠른 전투한 기능이 뭐 6월 7일 날 출시한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유저들에게. 근데 갑자기 이제 기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월로 미루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출시한다고 마케팅도 다 하고 공시도 다 해놨는데 갑자기 7월로 미루는 거는 이제 뭔가 유저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뿐더러 이게 이제 데드라인을 바꾸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일정 맞춰서 되게 잘 지켜야 돼요. 특히 게임 회사는. 그래서 일정 마감을 변경할 수가 없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 못 맞출 것 같으면 다른 분들에게 미리 좀 이제 팀장님에게 미리 얘기해서 좀 같이 봐줄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몸이 갈려서 일정을 맞추거나 네, 보통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맞추는 게 게임 회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 몸을 갈아 넣어서 QA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서버에 출시를 해가지고 반응을 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큰 버그도 딱히 발견된 게 없었고 그냥 뭐 자잘한 버그 몇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버그 리포트 들어온 거 확인하고 이제 버그 수정한 뒤에 이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제 정식 서버 출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정식 서버에 추가를 했는데 이제 서버 점검이 끝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만든 시스템을 로드할 수 있는 그런 단축키가 있는데 누르니까 게임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한 30초 동안 멈추고 이제 게임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이제 회사 입사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메인으로 뭔가 작업을 맡아서 이제 반영 이제 출시 다 시켰는데 눌러가는데 게임이 멈춰고 터져요. 그럼 이제 약간 그 다음에 뭔가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팀장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뭔가 심할서를 써야 될 것 같고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오른쪽 그림처럼 내 인생이 이제 뭔가 망한 것 같고 네 뭔가 이제 내 인생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진짜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어요. 근데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다행스럽게도 옆에 기획 쪽에서 더 큰 버그가 터져가지고 긴급 점검이 됐어요. 그래서 긴급 점검으로 서버가 내려갔습니다. 네, 3대 명검 아시죠? 그 게임 회사에 뭐 긴급 점검, 연장 점검하는 검 중에 이 긴급 점검이 이때 쓰입니다, 보통. 그래서 긴급 점검을 서버에 내리고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과 원인을 같이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분 만에 원인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DB에 쿼리를 요청하는 코드가 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 보면은. 근데 그 코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를 요청하는 코드에 대한 최적화 작업 진행을 했고요. 시간 복잡도를 이제 n제곱에서 n으로 해결함으로써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또 경험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대학교 때 배웠던 CS 이론들이 좀 실제로 좀 사용되는 순간들, 뭐 최적화라는 걸 어떻게 진행하고, DB 쿼리는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이런 것들 좀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사례를 좀 보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최적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n제곱에서 n 내리니까 바로 해결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이게 팀인가? 이제 팀으로서 같이 작업한다는 게 이런 건가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위기들이 있었고요. 다행히 심할 수는 안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물리기반 쉐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던 이제 갑옷이 예전에 이제 마영전이 쓰던 갑옷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금속 재질을 정확하게 표현 못하는 그런 좀, 네. 분명히 금속인데 약간,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약간 누더기 같은,
예, 그런 게 좀 있죠. 예, 그래서 좀 때깔이 안 난다고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마양전에서도 이제 어떤 유니티의 마이크로퍼셋 BIDF를 이용해서 좀 금속 재질을 표현하는 무늬 기반 쉐이더를 구해서 넣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이제 왼쪽과 같이 작업해서 좀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비하면 훨씬 더 금속 같죠. 뭔가 좀 이제 모대가 있죠. 놀랍게도 왼쪽 아바타는 새로 출시해서 팔았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제 결정은 아니고요. 네, 제 개인의 책임이 아님을 밝힙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익혀서 또 실무에 빠르게 적용하는 능력이 회사에서는 많이 요구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들 배워가지고 빠르게 또 현업에 적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들이 배양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들었던 또 컨텐츠 중에 하나가 신규 레이드였습니다. 이제 신규 레이드 할 때는 뭔가 이제 이 보스가 이제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마무리하는 보스라서 약간 그 무게감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원래 이 보스를 맡기로 되어 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기초군사 훈련 갔다 오고 나니까 갑자기 제 자리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올라왔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훈련 받으러 간 사이에 이거 맡으신 분이 이직을 하셔가지고 그 나무 이거 맡을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갑자기 이게 떨어져 있었고, 네, 그냥 뭐 해야죠. 네, 그래서 뭐 거부권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신규 레이드 보스는 이제 독특한 시스템들이 몇 개 들어갔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보스가 특정 패턴에 공격을 할 때 타이밍에 맞춰서 특정 키를 누르면 반격기를 사용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는 투사체가 공중에 쓰러진 후 바닥에서 이동하며 공격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기존에 마양전에 없었던 새로운 패턴들을 좀 구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이거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런 게 없던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최초로 다 넣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또 도전하면서 좀 시행착오도 되게 많이 겪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하루 종일 출근해가지고 이것만 봤는데 한 줄도 못 짜고 퇴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좌절하는 그런 나날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해법을 찾아내서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또 좌절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성취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들이 또 게임 회사에서 요구되는 또 하나의 이제 자세였던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3년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 3년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보직을 갈아탔어요. 그래서 게임 엔진 프로그래머로 일하게 됐고요. 이때는 한 일이 딱히 없습니다. 한 일은 딱 하나였는데 64비트 지원을 위한 신규 무드 엔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마연전 엔진이 이제 무드 엔진이 하복 피직스라는 걸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엔비디아 PXX로 바꾸는 과정을 3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 간간히 한국 라이브 서버 유지 보수기 관리 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 처음에는 이제 하루는 팀장님이 부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 때만 당시만 해도 사실 32비트 게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영전이 2003년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2008년에 출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64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64비트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스탠다드가 되고 대세가 되던 시절이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32비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메모리 한계가 3기가가 약간 넘습니다. 3기가 좀 더 넘어가면은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다면서 튕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게임의 컨텐츠라는 건 필연적으로 계속 새로운 게 추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사용해야 되는 메모리 양도 필연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메모리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도 아무 방법을 안 하고 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취했지만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수명을 잠깐 연장하는 거에 불과하고 어쨌든 터지는 순간은 결국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부르시더니 우리 게임도 이제 64비트에 지원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무드 엔진이 이제 DLL 파일로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32비트 DLL 파일인데 64비트 DLL 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64비트 DLL을 구하면 되지 않냐? 못 구한대요. 근데 DLL 파일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헤더 파일만 있고 실제 구형 코드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64비트를 지원하는 무드 엔진 개발이 가능한지를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조사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밸브사가 이제 무드 엔진을 PXX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리고 그때 코드가 남아있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PXX를 그때 처음 만져본 거기도 했고요. 밸브가 이제 PXX로 바꾸던 당시에는 PXX 버전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버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쳐나가는 게 꽤나 어렵고요. 문제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헤더 파일만 주고 소스 코드 구현하라고 던져 놓으면은 어떻게 구현하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결국. 근데 이제 모르는 부분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회사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무드 엔진 구현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죠. 그래서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작업할 사람은 이런 어려움 좀 안 겪었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무드 엔진을 교체하는 과정들은 이제 사내 태스크에 전부 기록을 해뒀습니다. 문제는 쓸 일이 없다는 거죠. 누가 밸브 코드를 PXX 바꾸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바꾸죠. 사실 의미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 PXX 포럼에 질문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 막히니까. 근데 포럼인데 포럼을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예, 뭐 몇 개월 지났는 글에도 답변이 아무도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결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면 이제 뭐 니들이 뛰어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뛰어들렸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PXX 개발자 트위터 계정에 무작정 찾아가서 이제 멘션을 한 다음에 이제 글을 썼어요. 예, 뭐가 안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때쯤 돼서야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를 직접 실현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PXX 관련 질문들은 제가 트위터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 답변에 이것저것 많이 받았고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뛴 덕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좀 막막한 문제들이 생기면 좀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습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각이 소위 얘기하면 이제 각이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팀장님이 오시더니 이제는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 해달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직무 전환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 내부적으로 직무 전환을 했고 이제 전문연구원은 사실 대체복만 끝났어요. 그때 당시에 딱 3년 됐을 테니까 끝날 때였죠. 보통 이제 전문연구원 대체복만 끝나면은 보통 다 이직을 합니다. 왜냐면 이직하기 되게 좋은 시기라서. 근데 이제 사실 게임 무드 엔진을 만들어 본다는 게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에요. 사실 게임 엔진을 직접 만들어 본다는 일이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되게 진기한 경험이라고 생각했고 또 회사 내에서 무드 엔진 교체해 준다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잘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약간 이제 거부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는 건 아닌데 예, 도전적인 일이라서 좀 더 매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무드 엔진 구현 작업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개발했던 과정이 약 3년입니다. 예, 3년 동안 무드 엔진만 이제 깎은 거죠. 예, 그래서 뭐 개발 과정에서 여기서는 다 말 못할 사실들이 많지만 그런 한계에 부딪히면서 뭐 좌절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뭐 실제로 몇 개월 동안 하나도 진척을 못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돌파하고 시작해서 플러스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나씩 좀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기서 뭐 다 맞았고 끝까지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웹데이터 관련된 좀 얘기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회사에 가면 실제적으로 좀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게임에서는 맵 에디터에서 맵을 생성할 때 무리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물체에는 통과할 수 없어. 뭐 충돌을 하면 안 돼. 뭐 아니면 통과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 오브젝트마다 무리 데이터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무리 엔진은 이제 하복 피직스 기반이었어요. 안드레에서 쓰는 엔진은.
이제 그럼 엔비디아 PGX 기반의 무드 엔진을 우리가 교체를 하고 나면은 그럼 새 무드 엔진을 쓰게 되잖아요. 문제는 이제 두 무드 엔진의 데이터 저장 방식이 좀 달랐어요. 같은 데이터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뽑아놓은 무드 엔진을 뽑아놓은 웹 데이터랑 새로운 무드 엔진으로 뽑아놓은 웹 데이터가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오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맵 데이터를 새 무드 엔진을 사용해서 다시 생성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한 방법이죠. 그냥 다 교체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얘기하면서 알게 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맵 데이터를 새로 만들면은 이제 사용자들은 새로운 맵 데이터를 사실 다 새로 받아야겠죠. 왜냐면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가 아닐 거니까 다른 데이터라고 판정하고 이제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이야 뭐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니까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좀 답 없는 인터넷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는데 한 세월이죠. 왜냐면 맵 데이터 용량이 진짜 크거든요. 보통 저희 맵 데이터 전부 다시 받으면 이제 뭐 10기가, 20기가는 뭐 훌쩍 나옵니다. 그러면 10기가, 20기가를 전부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는데 한 세월이죠. 더군다나 이제 맵 데이터 용량이 너무 크니까 이게 다운로드 받는 대로 또 이제 비용이 나오거든요. 이 CD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때 산출한 것만 해도 저희 맵 데이터 바꿨더니 몇 억만 나왔어요. 몇 억이. 예. 그럼 몇 억, 그러면 맵 데이터 바꾸자고 몇 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인가? 싶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 약간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기존 웹 데이터들은 모두 잘 살려야 되고 그렇다고 새 무드 엔진을 교체해야겠고 그럼 이 디레마 같은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찾은 방법은 웹 데이터는 기존의 무드 엔진을 사용해서 생성을 시키고요. 게임에서 웹 데이터를 불러올 때 데이터를 다 뜯어서 분해하고 난 뒤에 새 무드 엔진에 맞게 다시 재조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사실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기존에 무드 엔진을 만들어 놓은 거를 다 뜯어가지고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이니까 사실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봤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게임 이제 로딩 속도는 좀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코드입니다. 근데 이제 비용 안 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최선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C++ 배우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뭐 리인터프리터 캐스트 같은 거 쓸 일이 없다. 예, 이때 주구장창 썼고요. 예, 그래서 구조체 뭐 바이트 단위 다 뜯어가지고 다 해처 모여를 했고요. 네, 그런 코드가 마영전에 실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방법 없으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개발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막상 실무에서 뛰어보시면 분명히 앞에 봤던 첫 번째 방법이 개발론적으로만 보자면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하면은 저 첫 번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적인 방법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얻었던 교훈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3년을 갈고 닦아서 이제 무드 엔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3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리리즈 노트에 한 줄짜리예요. 네, 저기 보면 이제 무드 엔진 PX에서 교체되었습니다. 이 한 줄이 3년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넣고 이제 테스트 서버를 구경하러 갔죠. 그리고 이제 절망편에 마주하게 됩니다. 보시면 캐릭터가 날아가고요. 이 세계로 갑니다. 네, 머리로 가버리죠. 네, 이런 걸 봐버렸어요. 라이브로. 네, 그래서 테스트 서버에 출시하고 나서 이제 게시판이 폭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네, 내놓고 욕먹기. 네, 잘 맞고요. 네, 그래서 이게 3월달에 이렇게 내놓고 욕을 이제 바가지 먹었죠, 당연히. 예. 근데 저는 사실 좀 억울했거든요. 왜냐면 나 혼자 개고생해가지고 3주 동안 만들었는데 예, 욕은 거의 뭐 영생이기도 갈만큼 먹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마 그 버그 리포트 들어왔던 것들 위주로 계속 뭐 버그 수정만 했던 것 같고요. 3개월 동안 버그 수정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아마 이제 베타 버전으로 정식 출시가 되었고, 지금은 베타 딱지가 떼고 정식 버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뭐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네, 잘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거 왜 안 넘어가니? 넘어가는 방법이 있나요? 아,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무드 엔진도 잘 넣고 이제 거의 6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6년 동안 이제 넥슨 다니면서 뭐 게임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게임 엔진도 만들어보고 R&D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6년 동안 그렇게 거치면서 사실 게임 프로그래머로서 해볼 수 있는 작업은 다 한 번씩 경험해봤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사 초기에는 당연히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속도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예상 작업 기간이 모두 계산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배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좀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어떤 작업을 요청을 부탁받을 때는 모르는 게 많으면 당연히 일정 산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 이제 계산하기가 되게 쉽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인즉슨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새로 배울 게 별로 없다는 얘기랑 동치인 거죠. 그래서 둔화되고 있다는 걸 좀 자각하게 됐고요. 또 한편 우리가 보자면 대기업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실 뭐 커다란 기계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부품과 같은 존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뭐 내가 빠지면은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뭐 내가 사실 펼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좀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진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 차가 되고 나니까 약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편하게 지낼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러 갈까? 사이에서 좀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다행히도 시기적절하게 여러 회사에서 좀 다양한 포지션으로 이직 제의가 와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기회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넥슨에 있는 동안 웹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MVP부터 시작해서 C++ 코리아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고요. 뭐 몇 가지 책을 번역하기도 했고 강연은 뭐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발표도 하고 강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발표는 이제 NDC 2018이라고 이제 넥슨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고요. 넥슨 디벨로퍼 컨퍼런스 이제 게임 쪽에서는 가장 국내에서 잘 알려진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유체역학을 게임에 집어넣어 보겠다고 1년 동안 이제 회사 외에 집에서는 유체역학만 깎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유체 시뮬레이션 엔진을 열심히 만들어서 만들었던 과정에 대한 이제 개발기를 정리해서 좀 발표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스스톤 만들어가지고 하스스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인데 하스스톤 인공지능 만들고 싶다고 하스스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스스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학습도 얘기도 했었고 이제 실제 하스스톤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슨에 있는 동안 사이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게임 개발자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뭔가 게임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로드맵을 알려주는 그런 좀 자료도 만들었었고 앞에서 봤던 뭐 유체 시뮬레이션이나 하스스톤 시뮬레이터도 만들었었고 또 바바이즈유라는 게임을 보고 얘도 강학습 시켜보고 싶어서 바바이즈유 시뮬레이터도 만들고 강학습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 괜찮은 네 저는 별을 아메리카노 주진 않았고요. 네, 그냥 홍보를 여기저기 했더니 별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뭐 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덕분에 네, 의도치 않게도 잔디밭이 되게 많이 메워지는 그런 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을 메인으로 했지만 뭐 강학습도 하고 뭐 유체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좀
발을 좀 넓게 뻗는 덕분에 이직 제안도 되게 다양하게 왔었고요. 그래서 게임 컨텐츠 개발, 뭐 게임 엔진 개발, 뭐 AR, VR, 뭐 강화학습, 렌더링, 뭐 크로스플랫폼 엔진 개발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직 제의가 감사하게도 왔고, 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를 갈지 고민할 때는 이제 저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준이라는 건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곳이 아닌 새로 도전해야 될 요소가 많은 회사들을 좀 저는 1순위로 많이 꼽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갔을 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사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가들을 좀 2순위로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만든 아이템과 기술 스택이 흥미로운지도 좀 참고를 했고, 물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는 또 보상 대우도 괜찮게 하는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제 스타트업에서 엔진팀 리드 프로그래머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러스트 기반의 크로스 플랫폼 엔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API, 웹어셈블리, LX API 등을 만들어서 여러 플랫폼에 배포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 프로그래머로서 코딩 인터뷰랑 직구 면접에도 참여를 했었고, 이런 과정은 이제 그냥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언어, 새로운 업무, 새로운 환경, 새로운 팀으로 바꾸면서 이제 좀 둔화되었던 성장 곡선을 좀 최대한 가파르게 만들고 싶어서 가급적이면 이전 회사에서 최대한 안 겹치는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우도 잘 해주셔서 이직하게 된 것도 있고요. 네. 현재는 세 번째 직장에서 스타트업 역시 다니고 있고, 현재는 테크 리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리드로서는 기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개발팀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또 신규 프로젝트 리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 이제 매니징인 처음이라서 좀 시행착오가 많은 상태고요. 피드백 받으면서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직한 지는 이제 한 4개월 차고요. 그래서 저는 이직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제 아직은 좀 도전해도 좋은 나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저는 이제 제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좀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탐색하는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사에 입사하셨으면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은 되게 단기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셔서 끊임없이 목표에 대한 그 영점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란 거는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는 자세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자기 PR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시행착오, 결과물들을 공유함으로써 나 자신을 알리는 그런 또 시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마지막으로 저는 약간 미래가 그 한 가지 직업만 하고 살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즘 보면은 이제 뭐 한 가지 일만 안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개발자 중에서도. 뭐 개발이 메인이지만 뭐 강의도 찍으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쓰고 아니면 뭐 여기저기 유튜브를 하면서 또 방송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개발자들도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첫 번째 회사에서 잘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다양하게 확인하면서 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마지막 장에 엔잡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죠? 네,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쓴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네요.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뭐 답변은 나중에 할까요? 지금 답변은?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